LG전자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1.7%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 7,500억 원이 시현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3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PBR은 1.61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LG전자의 개요를 작성해 봤습니다. 본사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 트윈타워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LG의 사업 부분들과 많은 그 제품들 나오는 것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액을 참고적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가져왔는데 29조 원 구매를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 그 홍보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LG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노트북이 나온 것을 좀 채택을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전자업계 원가부담 확대, 삼성전자 8조 원 늘어. 이경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1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는 원재료 매입이 전년도보다 약 8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그러고, 또 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은 99조 9,475억 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역시 원재료 매입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피냐면은 업계에서는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올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는 원재료 매입 증가로 원가 부담 논리를 피는 기사를 냈는데 다분히 업계의 언론 플레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등 생산이 증가하면 원재료 매입액은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고 단가가 인상되어야 원가 부담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확인해보면 삼성전자는 원재료 평균 매입 단가는 1% 상승한 반면 제품 판매 가격은 2.7% 인상하였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단순 평균 가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분석 방송을 했었는데요. 원재료 가격 추이 구두 진술한 것을 다 모아서 평균하면 1%가 올랐고 제품 가격 추이도 구두로 진술한 것을 모아가지고 해보면은 2.7%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공시는 구두 서술 형태인데 표로 제가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시장 지배기업의 불친절함을 저는 봅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2조 원을 사용도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6조 4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연결 기준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매출도 증가하고 단가도 인상되었다. 구매 단가라는 것은 구매액 나누기 구매 수량이겠죠. 상기의 단순한 개념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수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사례로 하려면 좀 더 치밀한 취재를 하기 바랍니다. 조선비주 수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스룹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LG전자 매출이 29조 5,548억 원, 전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2%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4.2%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44.3%로 2.3%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3조 8,418억 원으로서 0.2%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5로 0.09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 손실 7,50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손실은 7,875억 원으로 스루풋 영업손실은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365억 원이 더 적은 영업손실이 적게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는 반대고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및 상품,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품도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품 두 가지 합쳐서 7,663억 원, 2024년보다 1,367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전체 재고는 1,95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이 4%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5%를 감소시켰으면 나름 스루프 관점에서는 잘한 것이고요. 전년도는 매출이 7% 증가했는데 재고를 14% 증가시킨 것은 비효과적인 관리라고 봅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여기에는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플러스 1,105억 원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등의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A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도 들어가는데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 A에는 안 들어갑니다. 16조 3,899억 원, 두 가지 합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6조 5천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는 13조 8,418억 원, 매출원가 재료비는 0.6% 증가가 됐고 운영경비는 0.2% 증가가 됐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7조 8,663억 원을 뺀 5조 9,75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26.7%, 재료비율은 73.3%로 0.2%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되게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의 갭이 있습니다. A는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 내용이고요. B성분에서는 반대로 표시되는데 갭이 262억 원이 납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상품의 증감액은 별도로 알 수가 제가 없습니다. 묶어서 표현하니까요. 1단계의 차이액은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788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1,952억 원이 나갔습니다. 163억 원의 재고가 더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365억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5조 437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4,144명으로 1,583명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616명이 증가했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4,770만원, 전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운반비가 9,371억 원, 3.6%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운반비는 증가했네요. 지급수수료도 4.7%나 높게 증가했습니다. 3조 원대인데 매출이 감소함에도 이런 지급수수료, 여기에는 아마 직영대리점 말고 판매점, 총판 이런 거 말고 또 지급 판매 수수료 쪼도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 적자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3%로 상승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르푼율은 2.32%가 하락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3.5% 마이너스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84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 제조업이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그 하향세에 있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4.9회전, 매입채무 지급 속도는 3.3회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024년도 동일하고요. 2023년에 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드퐁 ROI 자본 회수율 5.9% 마이너스입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르푼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까 모순이 나왔는데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산출해서 상승이 됐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인하가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를 이렇게 구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자, 뭐 하락했고 상승했고 뭐 상승했고 이런 불친절함을 삼성전자도 보지만 삼성 LG전자도 똑같이 그런 업계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독과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불친절함이라고 저는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 수치가 있을 텐데 분류로 평균을 내면 될 거 아니냐? 왜 수치로 안 보여주느냐?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니 똑같이 따라한다. 분명 내부 데이터가 존재할 터인데 수치로 공시해줄 친절한 금자씨가 될 생각은 없니다. 친절한 금자씨한테 가서 교육들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하면은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그 분식회계 개연성 그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증이 불가능하죠.
저도 이걸 오타를 냈네요. 그 수정해서 올릴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7,364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조 원 되었어요.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6,776억 원이고 FEM 최종 7천억 원의 돈을 현금을 벌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1조 9천억 원 투자가 됐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6,886억 원을 원금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갚았습니다. 레버리지율이 44.9%에서 41.7%.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서도 빚은 갚았다. 적자가 날 때 빚을 갚는다 하는 게 경영 심리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금으로도 돈을 벌었죠.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1,809억 원인데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0.8%로 줄이긴 줄였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3.2배가 됐습니다. 이익 잉여금률 215.1%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합니다. 먼저 운영경비가 0.2% 증가했는데 1%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봅니다.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1조 5,626억 원은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매출액이 6.8% 증가해야 됩니다. 6.8%는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 더하기 매출 재료비를 1 플러스 6.8%로 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무슨 판매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계약을 3,155만 원에 하면은 뒤에 우수리가 떼졌기 때문에 약간의 영업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이 29.3회전 나왔는데 30점 회전, 30회전, 2.3%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 단가는 3,228만 5천 원의 인상 효과가 나고 운영경비가 1%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7만 8천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한 3,100 한 7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 손익은 복잡하죠. 재고가 17.8% 감소했었는데 재고를 15%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제조 비용은 23조 5천억 원인데 매출 원가는 23조 6천억 원으로 1천억 원대가 증가해 버립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 반대로 총 제조 비용 23조 5천억보다 23조 3,800억으로 이것도 한 1천억 이상 그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재고가 증가해야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한다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3,150만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한 20만원 싸게 받아도 이 단가 단위로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싸게 받아도 손익분기점은 나온다. 3,130만원이 재고 증가했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영업 쪽에서 그런 걸 생각할 리가 없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면은
3,141만 5천 원이 판매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에서 심리적으로 약간 부풀리겠죠. 3,155만 원. 그런데 스루풋에서 그 매출액이 3,155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2.3%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15만 5천 원대로 좀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그 비교를 해보면은 3,155만 원에 스루프스 팔 때는 약 12,000원 적자인데, 이 원가 쪽에서는 재고 감소 시에도 흑자로 한 19,000원 남고, 재고 증가 시에는 이제 24만 9천원으로 크게 이익이 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매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을 했을 때는 스루풋은 17만 8천원 이익이 나오는데, 똑같은 비례 금액으로 하더라도 원가 회계에는 좀 적게 나옵니다. 15만 5천원. 왜냐? 재고의 감소는 매출 원가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스루풋 원가 회계에는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11만 3,100원으로 1년 전보다 32,600원 올랐습니다. PBR은 1.61 상태이고요. 5% 이상 주주는 LG가 35.26%, 국민연금공단이 6.42%, 외국인이 JP 모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들어와 있고 33.28%가 되겠습니다. 원가 세계에서 스루풋 세계로 넘어가자는 그 힘이 있는 그런 데가 어디냐? 저 일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테리토리 원가 세계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스루풋으로 해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야 아마 맥힐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